여기 무엇이든 받아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로봇도 받아주나요? 그저만 오시면 얼마든지. 이거 소중한 거거든요. 어라?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 그냥 고물이네. 원래 보물도 오래되면 고물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고물 좀 있으세요? 예. 남들에겐 하찮은 쓰레기지만 그에겐 부자가 되는 1급 비밀. 보물과 고물은 한 끗 차이입니다. 보물과 고물, 그 경계에서 찾아낸 가치. 가뿐만 알고 있던 한 끗 차이가 지금 공개됩니다.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이곳에 우리가 찾는 갑부가 있답니다. 제작진을 맞이한 것은 정체불명의 굉음뿐. 먼저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요. 이곳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왜 이걸 부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보물 찾잖아요. 보물이요? 예. 저로 가시요, 닥쳐요. 격렬한 보물 찾기가 계속되고 보세요. 그가 찾아낸 것은 눈부신 스테인리스. 고물에서 보물로 바뀌었잖아요. 보물 속 숨겨진 진가를 발견하는 남자 장청희 씨입니다. 아직까진 아리송하기만 한 보물 찾기.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겠답니다. 물 푸고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모터예요. 이 모터 안에 귀한 게 있는 건가요? 여기는 철이고 여기 불이에요. 요거 또한 보물이죠. 고물상에 200g 만약에 고철이 50원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얘 구린 20배. 순식간에 몸값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구리도 나오고 알루미늄도 나오고. 그냥 버렸다면 고철에 지나지 않지만 청희 씨의 손을 탄 순간 제값을 받는 것이죠. 이런 걸 고물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하나요? 분리하는 순간 보물이 됐습니다. 흔한 고물상이 아닌 버려진 물건의 가치를 발굴해내는 게 그의 주 임무입니다. 서아야, 이거 좀 한번. 그때 SOS를 받고 나타난 한 여인. 서슴없이 중장비에 올라 자리를 잡습니다. 서아야, 여기 쓸어. 이쪽으로 나오세요. 남자들도 하기 힘들다는 중장비를 운전하는 것도 모자라 청소까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지저분해질 바닥을 왜 치우는 거죠? 물건을 빨리 내리기도 쉽고요. 이제 피스 같은 게 있으면 물건 대러 들어오시는 차가 펑크 날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바닥을. 빗질. 아니 중장비질 몇 번에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나요? 저 유능한 여직원은 대체 누구예요? 저희 아내지요. 아내요? 네. 사랑하는 저희 아내입니다, 이래요. 청희 씨의 든든한 파트너 아내 황서하 씨입니다. 저는 고물상의 사무 업무 외에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머슴. 직책은 마님이고요.
굴삭기랑 사무 회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꽤 일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오빠 이거 뭐야? 굴착기를 다루는 것보다 고철과 비철을 구분하는 게 더 어렵다는 아내. 이거 고철 아닌가? 때문에 준비한 게 있답니다. 고철. 마법 지팡이라도 되는지 갖다 대기만 하면 답을 찾습니다. 이건 뭐예요? 손에 들고 계시는 거? 자석이요. 자석? 네. 자석은 왜? 제가 아직 고철, 비철 잘 분리를 못해서요. 붙여보고 붙으면 고철, 안 붙으면 비철. 항상 갖고 다녀요. 작업 필수품이라 할 만하네요. 서하 씨가 고물상 일을 도운 지도 벌써 2년째. 그래도 지금은 처음에 비해 많이 나아진 거랍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자석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눈으로 일광으로 좀 봐도 아 이게 고철인가 하고 좀 알잖아요. 하루 종일 고물과 씨름하는 게 부부의 일상입니다. 좋아요. 자, 오늘 프로포즈 할게. 아 사랑해. 이것이 바로 고물상 로맨스. 보이세요? 뭐 이런 반지가 다 있어? 비싼 반지예요. 소장 반지. 반짝거리는 거 여기 준비됐어. 이거 말고 노란색. 노란색 반짝거리는 거. 잠깐만. 그러면 노랗게 만들어 봐야지. 노랗게 흙을 발라서. 저 노래. 나 노래냐. 고물을 보물로 바꾸는 신의 한 수인가요? 고마워요. 그 마음만 고이 간직하고 마지막 행선지는 스테인리스 더미로. 여기는 보시면 스텐이고요. 여기가 스테인레스예요.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양은 재질이죠. 양은 고철, 비철로만 분리하는 것이 아닌 각 종류별로 세밀히 나누는 것이 이 부부가 사는 법. 그런데 이건 뭐죠? 고물상. 아니 일상생활에서도 보기 힘든 로봇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어디에 흔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되게 신기하게 느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걸 고물상 앞쪽에 갖다 놓으면은 아, 광고 효과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구입을 한 거죠. 무려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공수해온 로봇. 마케팅을 위한 과감한 투자였다는데 효과는 좀 봤을까요? 이게 로봇이냐 콤바인이냐 농기계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처음에 갖다 놨을 때 당시 몇 년 정도는 계속 손님들이 전화도 오고 와서 물어도 보고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고 봅니다.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청희 씨. 때문에 고물과 보물의 한 끗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거겠죠. 조합은 지금 그쪽에서 이제 일 다 해놨으니까 상차 하나 해주고 폐기물 상차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고물 싣고 오면 되니까 한 시간이면 다 하겠지. 거의 주로 장비로 상차하고 밑에 이제 일부 고철만 이제 조금 도와주는 거여가지고 둘이 가서 일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편한 일이죠. 고물상이라 하면 고물 삽니다를 외치며 떠도는 것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답니다.
예약이 잡히면 직접 방문해 물건을 수거하는 것도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인 거죠. 그런데 고물 수거 현장이라더니 뭔가 이상합니다. 부서진 돌만 부지런히 옮기는데요. 설마 돌도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네. 도대체 돌부스러기 같은 것도 날라지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여기 업체에서 공사하고 끝나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하는 거 제가 상차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냥 모철 실로 왔으니까 서비스를 해드리죠. 고객들한테 조금의 도움이 돼야 아무래도 저희도 일도 좀 더 늘어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고객은 무료로 철거할 수 있으니 좋고 갑부는 폐기물을 치워주는 대신 고물을 받아올 수 있으니 좋고 이런 게 바로 상부상조 아닐까요? 남들이 보기엔 조금 귀찮다고 할 수 있지만 움직인 만큼 돈을 번다는 생각에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청희 씨. 고객 감동을 위해 이 작업도 꼭 필요하다는데요. 요상한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바닥에 보시면 이제 떨어져 있는 철근 쪼가리들, 나사 같은 거 이제 마그네틱으로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고철도 놓칠 수 없다. 자석까지 동원해 모든 물건을 쓸어 담는 것이 철칙. 빠짐없이 수거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석에 붙지 않는 비철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네요. 가져가는 저희도 좋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치우시는 거잖아요. 치우시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워드려야 좋죠.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는 것. 돈을 버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일이죠. 이번엔 아내가 실력 발휘할 차례입니다. 조금만 더 위로. 수거해온 고물을 한 번에 쓸어내리는 터프함. 어디 고물상 안방마님 실력 좀 감상해 볼까요? 거대한 집게를 세심하게 다루는 능력자. 정확도가 별 5개. 완벽한 폼으로 골인입니다. 오케이. 뒤로 가세요. 발품을 팔아가며 물건을 공수해 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루미늄 캔이 한가득. 이것도 돈이 될까요? 이만큼 하나에 뭐 1kg 대략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거를 이제 조금 모아서 이렇게 팔면은 다 돈이 되는 거죠. 이 고물상 개념이 뭐냐면 이제 티끌모아 태산. 아무리 적은 돈도 모으다 보면 많아지는 거잖아요. 낡고 닳아서 버린 생필품 하나까지 전부 돈이 되는 세상. 때문에 부부는 매일같이 보물찾기를 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고 현장이나 뭐 주택 같은데 공장 같은데 뭐 이런 데서도 조금씩 이제 다양하게 나오죠. 설마 이 종이컵도 보물인가요? 차는 종이컵이라고 할지언정 이런 것 또한 재생이 되고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부로 뭐를 버리지는 않는 곳이네요. 정말 재생이 안 되는 폐기물 외에는
이제 고물이나 뭐 돈 되는 품목들은 다 이제 재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물찾기를 시작할 분들은 주목! 매일 그리고 업체마다 단가가 다르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물건을 받았으니 값을 치를 차례. 어휴, 이게 다 얼만가요? 사장님 이거 반올림 저울이랑 5kg만 빼고요. 하나씩 해드렸어요. 네, 34만 5천 원. 네. 안녕히 가세요. 음료수 좀 드릴까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둘 모은 보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건 아닌데요. 이 정도 봤을 때 스타인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여기에 알루미늄. 네, 그 다음에 지금 양은 많이 없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보물의 추정 가치는 무려 5천만 원. 진짜 티끌모아 태산이 됐습니다. 왜 젊은 사람이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하냐 이렇게 보시는 시선들도 있었죠. 제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수입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저한테는 즐거움이었죠. 이 일을 한다는 자체가. 고물상에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퇴근합시다. 과연 갑부는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빠 우리 뭐 먹지? 돈 벌었으니까 소고기 사 먹겠지. 퇴근하신다면서? 저희 퇴근한 거예요. 여기가 집이에요? 네. 저만큼은 사무실이고요. 요만큼.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집이죠. 집? 예. 사무실 겸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 그렇다면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얘가 장청희. 예. 이거는 이제 토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주먹맞고 건축까지. 요거 토지하고 이제 건축하고 이제 사업장 전체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고물상 일을 하다 보니까 장비나 차량들이 또 여러 대 있습니다. 티끌 모아 일군 자산은 약 15억 원.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답니다. 저는 진짜 저희 아내를 만난 게 제가 또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희 아내 덕분에 늘 항상 웃고 사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각자 이별의 아픔이 있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죠. 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작은 극장에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죠.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태어나서 꼭 처음 받아봤대요. 태어나서 꽃 처음 받아봤어요. 졸업식 날 뭐 어머니나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꽃을 받아봤지만은 태어나서 여자한테 꽃을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새 출발에 겁을 내고 있던 청희 씨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건 아내였습니다. 덕분에 남은 삶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사실 서하 씨도 용기를 내기까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좀 마음적으로 좀 불안정한 그런 좀 생활을 했어요. 그런 좀 삶을 살았어요. 지켜줄 것 같았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줄 것 같았어요. 좀 강한 사람으로 보여서 그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불안정했던 지난 시간들을 딛고 평생 서로를 지켜주기로 한 두 사람. 방법은 달라도 마음만은 같을 테죠. 남편을 위해 매일 밤 서하 씨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 마사지. 아내 역시 고물상 일에 피곤할 텐데 남편을 먼저 걱정합니다. 평발이어서 그거 족저근막염? 그것 때문에 밤에 이제 발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잠서치고 못 잘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좀 편하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마냥 행복한 청희 씨. 시원해? 꿀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아프면 얘기해. 부부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사랑을 속삭이다 말고 야근 모드로 변신. 늦은 밤 불쑥 찾아온 손님 때문입니다. 배터리 4개 다예요? 네. 네, 저울에 올라가세요. 먼저 달고. 서아야! 첫 번째 배터리 내렸으니까 다시 한번 촬영. 부부가 고물상에 집을 마련한 이유. 뒤로 쭉 가세요. 굴러 들어오는 보물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티끌 모아 부자가 되려면 그만큼 더 부지런해야 하는 법입니다. 차 문만 열어주세요. 네. 꽁꽁해서 안 보였어요. 차 문만 열어주세요. 사람을 얻는 만큼 돈을 버는 일이기에 한밤중에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24시간 언제라도 부부를 찾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아이고, 가졌는데 깜깜한데 뭐예요 이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바쁘셔가지고 좀 늦게 끝나시거나 또 이제 뭐 갑자기 물건을 실어놨다가 차를 뒷날 또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이제 전화 오시면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는 거죠. 예,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내려가세요. 15년째 반복되는 일상. 그는 왜 젊은 나이에 고물의 세계로 뛰어든 걸까요? 20살에 결혼해 사랑의 결실을 얻었던 청희 씨.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돼서 트럭 장사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때 당시. 홀로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해야 했기에 나가던 건설 현장도 갈 수 없었던 시절. 그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는데요. 주변의 도움으로 트럭 장사를 시작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사과 사려고 하는데요. 차마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차에 이렇게 과일 보려고 이렇게 차 옆에 붙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붉어지면서 창피해가지고 빵빵거리면서 그냥 차 빼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지금의 저라면은 제가 먹고 사는데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회 이제 초년생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창피한 직업이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썩어가는 과일처럼 마음도 멍들어갔죠.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는데 왜 차마 입이 안 떨어졌던 걸까요?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습니다. 너 요즘 뭐하니? 나 고물 주러 다녀. 고물상 하잖아, 고물상. 너 고물상 같이 안 할래? 이거 괜찮아, 생각보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권유, 청희 씨에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보니까 이걸 하면은 그냥 저희 아이하고 뭐 돈 벌어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아이를 돌보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고물상. 열심히 하니 돈은 따라왔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힘든 일 하는 거야. 하지만 곱지 않았던 시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일도 많았죠. 저는 그런 말 들으면서도 저는 웃었어요.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나 혼자 나와서 그냥 혼자 그냥 시봉시봉 되면 끝이죠. 너는 해라.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니까 뭐 그런 식이죠. 뭐 그게. 살다 보니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었고 청희 씨는 한 끗 차이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요. 이날 저희가 이제 외부로 밖에 나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뭐 철거 같은 거 일정도 잡고 이제 그러는 날을 미리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이른 시간부터 일하러 나갈 채비를 하는 부부. 일주일 전부터 예약되어 있던 현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화재의 현장엔 무슨 일이죠? 이거를 치워서 저쪽에다 치운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나무 집어서 이쪽으로 던질 때 그때 고물 조금씩 나오면 집어주세요. 잘 자란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화재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도 빼야 되고 고철도 빼야 되는데요. 며칠 전만 해도 식당이었다는 게 믿기질 않습니다. 한 자영업자의 꿈이 깃들었던 곳이죠. 돈 벌러 일하러 오기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화재를 당하신 분은 피해를 보신 거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 편하진 않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러한 일을 제가 아니더라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작업. 이 과정을 거치면 폐허는 사라지고 새 출발의 기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고물과 보물이 한 끗 차이인 것처럼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노력과 열정에 좌우되겠죠. 오성은 작은 거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인생이 온통 잿빛이란 생각이 들어도 또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느껴지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달콤한 보상도 기다릴 테죠. 그냥 고철만 골라 집게로 찍어버리게. 고철만 고르세요. 고철만 집게로 찍어버리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라겠어요. 거기 계시면 어떻게 해요? 네. 고철은 서야 고철은 이쪽에다 던져. 평상시와 달리 예민해 보이는 청희 씨.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잠깐만요. 타임. 네? 제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 난 다른 때보다 왜 오늘 왜 이렇게 더 일을 못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찝어서 저기다 주면 저기서만 고르라니까요. 또 갖다 놓게. 계속 줄 테니까 계속 찍어서 그쪽으로 줄 테니까 거기 고철이나 치워주라고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 여기 아주 얘기하기가. 오빠 그거 왜 시간인지 알아? 오빠 누구 아니 먼지 지금 목에 다 아주 바람 불어가지고. 우리 눈에 막 볼에 들어와. 오늘따라 왜 이리 손발이 안 맞는지
위험한 작업에 마음만 급하다 보니 날카로운 말이 오갑니다. 미안한 마음이 쌓이던 그때 다야 이거 봐봐. 내 마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가요? 오늘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했나 봐요. 이렇게 또 웃고 넘깁니다. 사실 화재 현장 정리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성취하는 물건, 투입되는 인건비 등을 따져보면 크게 남는 게 없다는데요. 하지만 그는 미래에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날도 있고 좀 덜 버는 날도 있고 또 손해보는 날도 있고 사람 안 다치고 안전하게 잘 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요. 또 다른 데 또 뭐 소개도 시켜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뭐 일을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라. 비록 남들이 꺼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비법인 거죠. 고물상에 돌아온 청희 씨가 분주해 보입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조금 며칠 동안 고철 쌓은 거요. 이제 또 물건을 뺄 건데요. 아무래도 큰 차들이 들어와요. 상차하려면. 지난 2주간 모아놓은 고물을 납품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앞에 한번 상차하시고 차 조금 더 이동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많은 걸 누가 가져가나 했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고물상에서 사간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제 고물상 소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중대상들 같은 경우는 단일 품목 위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텐 가져가시는 분은 스텐 납품 위주로, 그 다음에 폐지 가져가시는 폐지 납품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보내는 거죠. 청희 씨가 최전방에서 고물을 수거해 더 큰 업체로 선별해서 보내면 그곳에서 제철소와 같은 가공 공장으로 보내지는데요. 적은 양도 꾸준히 모으는 것이 청희 씨의 고물 로드. 오늘 총 납품량은 무려 20톤. 하지만 순수익은 1kg당 약 50원 정도랍니다. 부부가 그동안 흘린 땀방울은 어떤 결실을 안겨줄까요? 이게 개근표예요. 대금표? 네. 컴퓨터 계량이랑 수동 계량이랑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단가 얼마 끊을까요? 950원 무슨 950원? 예.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사장님. 정산 좀 한번 해볼까? 카드 이렇고 매입자료 산 거. 종이 7톤 270kg 나왔고요. 스덴 8톤 650kg 맞죠? 그리고 이거 PPP 2톤 990kg. 그리고 양은 4톤 450kg. 그 오늘 총 매출이 얼마야? 지금 품목별로 다 단가 계산해서 공급가액으로 2,341만 8,690원이에요. 매출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벌써 뭐 떼부자 되게요. 이게 오늘 하루 매출은 아니고요. 작은 차로 한 차 낼 경우에는 뭐 한 10일, 20일 뭐 이 정도 기준이고요. 큰 차로 낼 때는 한 달, 두 달 뭐 이런 기준으로 되고요. 분량이 많을 때는 뭐 좀 빨리 뺄 수도 있고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성공을 이룬 부부. 고물 속 한 끗 차이를 발견해 연 매출 약 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비운 만큼 다시 채워야 하는 것. 그게 갑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향한 곳은 근처의 철물점.
무슨 물건이라도 사러 온 걸까요? 한두 번 방문한 게 아닌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물건실로 왔습니다. 예. 보물 찾아 안 다니는 곳이 없다지만 여긴 멀쩡한 물건을 파는 곳인데 수확이 있을까요? 기계 부품을 열심히 골라내는 청희 씨. 중점적으로 싣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모터입니다. 철물점인데 사장님께서 이제 모터 같은 것도 수리 같은 거, 공구 같은 것도 수리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도 이제 고물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여기 사장님도. 네. 이게 지금 쉽게 보시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동 코일 붉은 부분이 지금 다 그리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건데? 좋은 거죠. 고물계 금. 고물계 금. 보물을 이렇게나 많이 얻었으니 오늘도 끝나고 소고기 먹겠네요. 네. 그거하고 사장님 플라스틱 탑. 이것도 한 3개 주신 거. 마지막으로 고객 관리까지 철저합니다. 이건 왜 사시는 거예요? 아, 여기 사장님께서 저희 도움을 주시잖아요. 저희 또한 아무래도 거래처들 또 저희 도움 주시는데 또 팔아주시고 우리 또 사용도 해야 되고요. 네, 서로 좋잖아요. 빗자루. 3개 3만 원. 3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물건 가지고 가서 고물가스는 이따가 저 키로로 달아가지고 다시 해서 입금해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됐어요. 아, 10년. 네. 그러니까 그 물건도 가져가고 자기가 계산해서 보낸다고 하잖아요. 연말 되면은 소금 몇 푸대씩 가져와요. 그 선물이라고. 소금을?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받은 적도 몇 번 있어요. 고물만 사고 파는 게 아닌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 보물상을 15년간 끌어올 수 있었던 비법입니다. 텅 비었던 곳간이 차근차근 다시 채워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진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너는 거기다 비철 종이 좀 담고 신주는 내가 골라서 드릴게. 신주? 뭔가 낯선 단어입니다. 오빠 이거 쓰지? 청희 씨만 구별할 수 있다는 신주는 대체 뭐죠? 이런 신주들. 이런 신주들. 이게 뭔데요? 신주라고 해요, 신주. 종류가 여러 가지. 너무 자세히 가르쳐주면 안 돼요. 한 7가지 정도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신주고, 여기에도 이제 이것도 이제 신주인데, 너무 자세히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고물 랭킹 탑3 안에 드는 귀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비철 같은 거 골라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고물상에서는 부수익이거든요. 손님들이 다 골라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골라 먹을 게 없잖아요. 고물의 재발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폐전선을 챙겨드는데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돈줄이랍니다. 고물상에 아무래도 꽃이죠. 고물상의 꽃. 이 고물상의 꽃 나 아니야? 고물상의 꽃은 나라며. 그거는 사람꽃. 이거는 물건꽃. 진짜 보물 앞에서는 냉정한 청희 씨. 숨겨진 가치를 찾기 위해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죠. 피복을 벗겨내는 이 작업이 고물을 보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순간입니다. 피 껍질 같은 경우는 폐기물로 버리고 알맹이만 이제 저희가 작업해서 이제 구리로 판매를 하죠. 알록달록한 피복은 폐기물, 중요한 건 구리선입니다. 아무리 많이 뽑아내도 얼마나 벌까 싶은데요. 3kg를 까서 지금 이 정도 나왔는데요. 수입은 한 3,000원 정도 남는 거죠. 1kg에 거의 1,000원씩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공을 통해 물건의 가치를 올리는 부부. 돈 버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혹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에 좀 뭐 좀 지려고. 예. 그래서 사러 왔어요. 이거 더 사실 거예요, 사장님? 이거? 아니, 그걸로? 청희 씨가 모아놓은 특 A급 자재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종종 있는데요. 고물상을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싸잖아요, 여기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네, 이런 데는 그냥 헐값에 주니까 반 이상 싸다고 보면 되죠. 반 이상? 네, 예. 회장님 66,000원이요? 아는 사람만 아는 보물창고. 철근 등 건축 자재를 일반 시중가보다 최대 80%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네요. 예. 회장님 음료수 좀. 아,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작은 차이가 짭짤한 부수입으로 이어집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고물의 세계. 이건 요강 아닌가요? 왜 이건 어디 두고 하신 거예요? 아, 제가 그 고물 장사하면서 그냥 뭐 좋은 거 하나씩 나오면은 모아놓는 보물 창고가 있어요. 숨겨진 보물 창고가 있다고요? 보물에 대한 기준이 남다른 갑부. 이것들은 혹시 골동품들인가요? 제 보물 창고입니다. 녹그릇, 뭐 방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옛날에 쓰시던 TV. 예전에 보시면은 한 집에 막 방에 TV를 틀어놓고 막 마루까지 걸쳐서 TV를 보던 그런 시절에 보던 TV입니다, 저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수집품. 사라져간 물건들을 하나둘 모은 건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15년 전 시골 마을을 돌며 고물을 모으던 청희 씨. 유독 눈에 밟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고물이에요? 낡고 오래된 물건이었죠. 시골에 가면은 이런 거 저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사서 모으고 뭐 이렇게 했죠. 쉽게 버릴 수 없었는데요. 고물상을 찾아온 손님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이거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전부 사겠습니다. 속된 말로 촉이 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옛 것이어서 조금씩 모았었거든요. 조금씩 모았는데 저희 사무실에 이제 골동품 장사들이 오시더라고요. 뭐 요거 좀 모아놓은 거 좀 봅시다. 우리가 좋은 값에 사가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 이게 돈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더 많이 모으게 된 거죠. 이 항아리가 좀 제가 봤을 때 연도도 오래된 것 같고 요 속에 씨간장이 들어있었어요. 씨간장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요 정도 들어있었거든요.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뭐 같이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부어서 버리고 왔죠.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데요. 과연 그의 생각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골동품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아두신 물건이 많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아, 예,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15년 동안 수집한 보람이 있을지. 다양한 물건이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봐도 되겠죠? 아, 덩달아 긴장되네요.
그 TV인데? 옛날 TV. 감정사들 역시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옛날에 여기서 탐이 게 있다면은 정보 전화 취급소 저 간판, 저 간판이 굉장히 희귀성이 있고 귀한 겁니다. 우리 전보라는 용어를 쓴 지가 벌써 40-50년 전에 썼는데 저런 거는 귀한 겁니다. 다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게 가치가 있다.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청희 씨가 가장 애정하는 항아리도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금전적 가치가 있을까요? 약 한 80명 정도 됐는데 이 붉은 선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도자기 하스콩이라는 것인데 80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붉은 선이 돌에서 이런 항아리가 80년 동안 살아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가치의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80년의 역사를 가진 항아리의 가치 빨리 알려주세요. 시간장을 품었던 항아리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약 한 80명 정도 됐는데 이 붉은 선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도자기 하스콩이라는 것인데 80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붉은 선이 돌에서 이런 항아리가 80년 동안 살아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가치의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갑부의 최애 항아리 보물 맞나요?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예상됩니다. 항아리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요? 구리전선 1톤과 맞먹는 가격입니다. 여기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게요. 이 항아리는 막 처음에 제가 가지고 올 때 막 시간장이 얼음처럼 덩어리져가지고 그거를 저는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그 시간장이 뭐 골동품 뭐 소장 가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맞죠. 그 시간장이 지금 존재한다면은 있다면은 그거를 정제해서 사용하면은 그 간장값만 해도 억대가 넘을 겁니다. 아이고 모르고 버렸어요. 아니 뭐 어느 정도 있었는가 모르지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이 우리가 소주병 하나에 그 정도 양만 해도 억대가 넘습니다. 와 그걸 모르고선 다 쏟아서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동품이라는 게 이게. 골동품의 한 끗 차이는 몰랐나 봅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초대박 골동품 기대해도 되겠죠? 이 항아리는 굉장히 좋은 항아리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애정시대 때 일제가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목단 항아리라고 이거는 100년 이상 된 거예요. 아 정말요? 네, 한 100년 될 겁니다. 연이어 쏟아지는 찬사. 이러다 고물상이 부업이 되는 건가요? 7, 8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수출했던 도자기들이 전공기들이네. 솔직하게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있는 고물상에 있는 물건들은 과연 보물창고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옛 것들을 진열을 해놓았을 때 그 좀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그 전통 찻집이나 이런 거를 할 경우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좀 사용하려고 계속 좀 그냥 모으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질지 누가 알까요? 세상에 가치 없는 물건은 없으니 말입니다. 보물 사냥꾼 청희 씨. 오늘도 보물로 재탄생할 녀석들을 찾으러 간다는데요. 준비물이 좀 특이합니다. 장사할 때 손님들한테 물품도 드리고 입값 상품입니다. 무얼 얻으려고 미끼 상품까지 챙기는지 발걸음이 유독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현장으로 향합니다. 바로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번에 묻어가지고 죄송해가지고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마누라 저 밑에 비료푸대도 있거든요. 여기 어머니가 오라고 계속 전화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철거도 하고 막 좀 바쁘고 정신없을 때 먼 길 나서기 힘든 어르신들을 찾아가 처치곤란인 고물을 수거합니다. 작은 보답을 하는 서하 씨. 어쩐 일인지 어머니의 선물이 더 푸짐합니다. 아유 너무 많아요 어머니.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만난 거구만. 아유 다음에 제가 어머니 이것 좀 드릴게요. 제가 다음에 맛있는 것 좀 사올게요. 이거 사고. 아유 이거 어떻게 그냥 먹어요? 농사 고생스럽게 지신 거.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받은 것보다 몇 배로 돌려주는 것이 시골 인심이죠. 이 사람들 보면 살라고 저렇게 차갑고 되는 게 좋잖아. 기뜨겁고. 그래서 하는 소리지. 지금은 많이 부자 됐을 거예요. 그때는 초보에 왔을 땐 별로였어. 누군가에겐 쓸모없다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 가치를 찾는 갑부. 고물을 다루며 인생을 배웠습니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죠. 보통 사람들에겐 고물인 게 저한테는 보물이잖아요. 살다 보면 우린 한없이 작아지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한 끗 차이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보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척도를 명품으로 여긴 한 남자. 제가 외출하잖아요. 옷하고 구두만 1,000만 원이었어요. 탄탄대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간 순간 결심하다.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다 바꿔야 돼. 밑바닥 상황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이 남자를 주목하라. 180도 바꿔서 연매출 8억. 사람들을 변신시켜 성공한 이난 씨의 신의 한 수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